저희의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투고를 열심히 해봤는데 정말 계속 고배를 마시게 됐고 네. 네, 그러다가 저는 그냥 제가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출판사를 직접 내서 책을 내게 되었고 저는 또 되게 어이가 없게도 제가 계속 문을 두드리던 곳에서는 그다지 회신을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안이 와서 얼렁뚱땅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둘이서 투고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투고로는 안 되는 것인가? 어떡하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이걸 연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투고는 답이 아니다가 될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기운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딱 책에 그 꼭지가 있더라고요. 투고 원고는 출간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막내 시절에는 투고함을 늘 이제 정기적으로 열어보면서 이렇게나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많이 겪어본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투고는 투고를 그러면 해도 되는가? 의미가 있는가? 네,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정말 처음 내는 사람이고 인지도가 있거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처음 생각하기 쉬운 거는 투고인데 투고가 그만큼 어렵다. 어렵다고 한다면 브런치 아니면 차라리 인스타에도 글을 좀 올려서 뭐 팔로워를 늘린다든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네 북튜버니까 유리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 지점들도 저 출판계 사람들하고 어쨌거나 접촉면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랑 작년 11월에 책을 같이 낸 고수리 작가님이 딱 좋은 얘기겠다 싶은 거예요. 고수리 작가님은 인간극장 방송 작가로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글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브런치에 쓰기 시작을 하셔서 브런치에 자신의 글을 계속 보여주고 독자들이 그 글을 보러 모이고 그분들한테 힘을 얻고 동력을 얻어서 또 나의 글을 쓰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글을 쓴 다음에 그걸 출간을 하고 제안을 받고 또 출간을 하고 제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커오셨더라고요. 그 분을 봤을 때 제가 든 생각은 내 글이 쌓여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게 하나는 있어야겠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편집자들이 찾아서 발견하러 들어오게끔 하는 게 어쨌거나 제가 보여줄 게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라는 게 좀 보여야만 그게 판단이 좀 더 쉽고 그리고 저는 처음 책을 내는 사람을 많이 찾았어요. 트위터에서 임진아 작가님이 도쿄 여행을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일본어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작가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일본의 어떤 사파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작가님이 그림으로 그리는 여행 에세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작가님이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쌓일 거고 작가님의 감성이라는 것이 딱 2030 여성 독자님들이 도쿄를 갈 때 가고 싶어 하는 어떤 공간들을 직접 찾아가신다. 이분이 큐레이션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촉을 했죠. 도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게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책을 내느라고 계약한 지 4년 만에 책이 나왔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본인이 표현하고 본인이 쓰고 본인이 뭔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걸 보고 어떤 키워드를 발견해서 책 제안을 받고 분명히 편집자는 지금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되실 분이 어디 있나. 그러면 사실 책 자체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뭔가 특출나게 좀 잘 모아놓고 그걸 어필을 좀 잘 하고 있으면 오히려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근데 이게 좀 과거랑은 다를 것 같은 게 지금은 이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고 팬덤이 있고 나는 책만 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잘하고 팬덤도 있고 그래야 책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어려워졌나? 근데 저는 제가 체감상으로는 투고해서 책이 나오는 숫자가 지금이나 예전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첫 직장에서 그렇게 투고 담당자였기 때문에 정말 한 3년을 제가 투고를 봤는데 그중에 정말 딱 하나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여자분이 프랑스 남자분을 만나서 연애한 이야기인데 그 두 분이 아프리카를 횡단한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기를 써서 프랑스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갖고 있었냐면 그 회사에선 그 책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에세이를 내긴 하지만 조금은 나이대가 있는 그런 어떤 영성 뭐 이런 쪽의 어떤 에세이를 내고 있어서 여기서는 내가 기획안을 써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퇴사할 즈음에 책상 정리를 하다가 그 투고한 원고 프린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들고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사를 갔는데 뭐든지 해도 되는 이제 회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꺼냈죠. 저희가 책을 빨리 내야 되는데 원고가 없다. 이거 제가 갖고 왔는데 혹시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해볼까요? 해서 했더니 그때 됐죠. 그래서 그와 우연히 아프리카라고 2010년도에 책이 출간이 되었었고 결국은 편집자도 이 안에서 이 책을 내야 한다라는 걸 사실 같이 의논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저의 상사를 설득하고 동료를 설득하고 여기서 내가 뭘 받는지 무슨 발견을 해서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 책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편집자가 할 수 있는 말을 제시를 해주는 게 투고 원고에서 보여야 하는 거죠. 왜 기자들이 야마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궁금해서 읽고 싶어져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되게 표면적이고 뭔가 욕망을 자극하고 그런 지점을 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출판사를 내고 보니 가끔 이제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싶은데 하면서 그 글들을 좀 모은 거를 보내주시는데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네.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깨달았죠. 내 얘기를 사람들이 왜 보고 싶을까. 사실 그거는 글 쓰면서도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를 딱 찾아내기가 네. 쉽진 어렵죠. 않은. 또 진짜 유명한 작가님들하고도 많이 작업을 하셔서 네. 그분들도 처음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민철 작가님. 아, 네. 지금 너무 이제 글 잘 쓰시는 에세이스트로서 맞아요. 네. 김민철 작가님은 어떻게 작가가 되었나라고 하면 본인의 10년 넘게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블로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고 거긴 로그인을 해서야 글을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이렇게 굉장히 좀 폐쇄적인 곳에 그냥 본인이 혼자 어떤 여행기라든가 뭔가들을 이렇게 써놨던 게 10년이 된 블로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편집자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들어가서 호시탐탐 보다가 이 제안을 해서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던 게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뭔가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 합니다라고 장강문 작가님도 얘기하시는데 쓰고 싶은 욕망은 정말 본능하고 같아서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책 써야 되는데 나 글 써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글을 쓰고 싶은 건가? 이거는 가짜 욕망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든 그냥 쓰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쓰고 있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렇게 책으로 낼 수 있을 만한 글쓰기의 내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10년 전부터 해오셨던 거죠. 장강명 작가님은 뭐 소설가로 본인이 등단하고 싶으셔서 기자가 된 다음에 취미가 거의 소설 쓰기였던 기자니까 문학 출판사에서 하는 공모전도 몰랐고 신문사에서 하는 공모전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지만 한겨레 문학상에 투고를 해서 거기서 등단이 되어서 뽑았는데 대상이 동아일보 기자라고 이렇게 돼버렸던 약간 네,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죠. 문학상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신인이기 때문에 5년 만에 신혼여행이라는 첫 에세이가 있었어요. 써놓고 이걸 책으로 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도 다 투고를 해보셨대요. 다들 책 이제 2권 낸 소설가의 에세이라고 이게 뭐 그리고 신혼여행? 남의 신혼여행 누가 궁금해? 이러면서 이제 잘 그걸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한겨출판에 있던 저희 팀의 다른 분이 이거 재밌다. 나는 이거 책으로 낼 만하다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내서 잘 됐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편집자랑의 어떤 책으로 이어지는 일이라는 게 되게 그냥 타이밍과 운명적인 발견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계속 써서 두드리는 사람한테 열린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구애를 하는 것보다 받는 거. 네. 맞아요. 사랑의 짝대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투고보다는 그냥 쓰고 싶은 얘기 다 쓰면서 제안을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사람 마음이어서 출판사도 제 발로 찾아온 저자보다는 내가 열렬히 구해서 얻어냈어. 그럼 이거를 정말 잘 팔아야겠어. 어떻게든 뭐라도 더 해야겠어. 라는 어떤 의욕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유유히에서는 네. 또 다음 원고로 어떤 주제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의외로 사람은 정말 본능에 충실해서 1년이라는 어떤 사이클 안에서 이때는 뭘 하고 싶고 이때는 뭘 하고 싶고의 어떤 우리의 루틴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요. 새해에는 당연히 새 결심, 내 삶을 새로 한번 정비해 볼 어떤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이제 날이 풀리면 놀러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런 쉼에 관한 에세이 앤솔로지를 우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휴가 시즌 즈음에 그런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욕망을 되게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편집자의 촉이기도 할 것 같고 늘 항상 책을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지? 이런 걸 좀 잘 돌아보는 편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읽고 싶지? 사실 책이라는 걸 하나 사자고 서점에 들어가도 내가 지금 이 책을 읽을 만한 나의 여유가 있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고 더불어서 이거는 너무 다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네, 출판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4월 말 5월 초에는 다이어트 레시피 책이 팔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막 두꺼운 옷을 벗고 여름을 준비할 시즌이거든요. 그럼 그 책이 팔려요. 베스트가 돼요. 근데 이게 뭐 컨텐츠 기획을 하거나 하다 보면 내 욕망과 대중적인 것에 괴리가 막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와 대중적인 정서와 안 네. 맞는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더 많던데요. 저도요. 최근에 만났던 1인 출판사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실험해보는 걸 즐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틀림없이 출판사에서 편집자들은 이 독자가 있을 거야 라는 확신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내놨는데 이게 정말 그 독자한테 닿았는지 아닌지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원하는 독자가 그 타겟층이 이 책을 봤나? 라는 리뷰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분을 좀 약간 프로파일링 하듯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그분의 관심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넣다 보면은 제가 분명하게 바라봐야 할 독자의 어떤 상이 생기는 거죠. 나 혼자 좋아해서 이 좁은 웅덩이를 같이 뛰어들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볼 것이 너무 많고 뭐라도 하나 끌려야 되는데 그게 뭘까?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정말 뭘까? 라는 걸 많이 고민하게 되고 얘기하셨던 그 한 줄의 어떤 기획 의도, 드라마의 한 줄 카피, 영화의 한 줄 카피 이런 것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정말 꽂히는 어떤 한 줄 때문에 영화를 보게 되고 누군가의 리뷰 중에 이것이 있어서 이 책을 사보게 되고 그걸 뭐 로그라인이라고 할까요? 네, 로그라인. 그걸 네.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그렇죠. 그 한 줄을 편집자들도 늘 그 편집 기획안에 그 한 줄을 어떻게 써서 이 기획안을 통과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책을 그 출판사에서 내는 로직 어떤 네. 책을 내야겠다 이걸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출판사별로 본인들이 주 분야로 삼고 있는 출판사들이 많죠. 우리는 이런 색깔의 책을 낸다라는 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투고하실 때는 그 회사에서 최근 어떤 책들을 출간일 순으로 정렬해서 서점에서 그걸 이제 쭉 보면서 귀사에 어떤 책들이 저에게 뭐 이런 영감을 주고 어떤 의미를 주어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투고를 해서 출간하고 싶습니다. 애정을 좀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마치 부직자의 태도처럼 그런 것들도 좀 팁으로 가져가시면 한 번이라도 더 열어보고 읽어보고 피드백을 하실 것이다. 현재 에세이 쪽에서는 어떤 책이 팔리냐 이걸 어제도 저도 질문을 받았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일과 관련된 에세이들이잖아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퇴사 바람의 에세이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세세하게 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경험을 나누는 게 사람들한테 다들 그 참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갓생이 한참 유행할 때에는 사실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고 싶구나,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삶을 꿈꾸고 있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같이 뛰는 런닝메이트 같은 책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때 당시에 기획했던 거는 이제 루틴과 관련된 에세이로 봉현 작가님 단정한 반복이 나를 살릴 거야 라는 책을 저의 팀원이 기획을 했는데 루틴 에세이를 잘 써주실 만한 작가님을 찾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뉴스레터를 그렇게 꾸준히 쓰고 계시는 봉현 작가님이 계셨던 거예요. 작가님이 종종 트위터에 본인이 이제 휴일에 무엇을 하는지를 올리시는데 주로 집안 청소, 빨래 깨끗하게 널어놓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잘 꾸려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의 프리랜서의 삶도 잘 꾸려나가고 있을 것이고 그걸 더불어서 뉴스레터로 자신의 콘텐츠를 쌓고 있어? 이거 빨리 연락해야 된다. 이
질문에 뭔가 그런 거는 2,000부를 팔 수 있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00명이 있어. 뭐 혹은 10,000명이 있어. 이 중에 2,000명만 사도 약간 이제 전략적인 숫자적인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독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 판에 정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책을 사주는 팬이 존재해요. 근데 꾸준히 글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 팔로워의 수가 아무리 많은들 그게 책 구매까지 정확히 이어지진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기획할 때도 이 사람 팔로워가 몇 만이야, 몇십만이야 이런 것들을 보고 덥석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팬 중에 정말 책을 읽는 사람들은 몇 명인데 그리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인데 이런 분포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키워드가 뉴스레터입니다. 발행해야겠다. 이제는 블로그도 좋고 브런치도 좋고 어디든 플랫폼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내가 글을 쓰고 그래서 콘텐츠를 모으고 있다. 그럼 편집자는 이분하고 연락하면은 그 원고를 모으는데 시간이 절약되죠. 그러니까 빨리 기획을 할 수 있고 빨리 책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판단이 일단 1차적으로 허들을 낮추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뉴스레터를 저도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계속 어디에서 지게 되냐면 내가 지금 뉴스레터 발행한다고 몇십 명이나 보겠어. 네. 민망한 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반드시 지금 누군가 많이 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어떤 누적의 의미로 맞아요. 발행의 의미가 네. 충분히 또 있는 거네요. 성실하게 쓰고 있고 그 구독자가 점점 느는 거는 그분이 구독자 수를 밝히지 않았어도 체감상 알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 다 지켜보고 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글을 계속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삶의 의미적인 부분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나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어떤 의심이 들거나 혹은 나 너무 힘든데 왜 힘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싶으실 때 보통은 글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내다 보면 자신의 마음 정리도 되고 더불어서 지나고 봤을 때 이 시기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한 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고하실 때에도 책을 내는 게 목표야 라고 한치앞만 보지 마시고 책을 낸 다음에는 난 뭐 하고 싶은데 책을 그래서 왜 내고 싶은데 책을 내서 내가 유명 작가가 돼서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 그럼 글을 엄청 열심히 쓰셔야겠죠. 왜냐하면 인세로 먹고 살려면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아니면 다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책을 내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기회가 열리는 것을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건가? 사실은 책이라는 게 어떤 공식적인 인정 같은 느낌이 있어요. 블로그를 쓴다라는 것과 책을 썼습니다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좀 브랜딩을 하기에 최적의 매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나 이제 개인이 조직의 힘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스스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고 자신을 어느 정도 어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는 책은 굉장히 필수적인 매체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들 쓰고 싶어 하실 거다. 이 말이 되게 저는 용기가 되는 게 저는 자꾸만 이 글쓰기라는 것을 내 인생을 정리해서 하나의 어떤 브랜딩의 수단으로 또 사용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 글 써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되게 좀 그게 창피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또 그런 과정 중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도 괜찮은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처음부터 나 책 내야지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금방 놓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책이라는 걸 그렇게 목적으로 갖기에는 그게 막 큰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작가님들도 그 상황들이 많이 허무해하시고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글쓰기를 그럼 어떻게 의미를 갖고 성장해 가야 되냐라고 할 때 꾸준히 쓰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글이라는 거는 그냥
내 삶하고 계속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제안을 받거나 기회가 왔을 때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글쓰기는 결국은 나를 위한 행위일 것이다. 내가 단단하게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건 스스로 나를 밀어주는 어떤 힘으로서의 글쓰기가 가장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